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유사한 베네핏 기업과 그다음에 소셜 벤처,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인 CSV,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에 대하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네핏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텐데, 베네핏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회적인 이제 가치 창출이나 환경과 관련된 것들, 이제 환경 보호, 그다음에 사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회의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는 것 등 이러한 이제 사회적 책임이랄지 이제 경제적 성장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전반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이제 명시해서 좀 공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일반 이제 사기업처럼 이윤을 이제 우선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베네핏 기업은 첫 번째는 이윤 창출이고 둘째는 이제 사회적인 그 가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사회적 가치 활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적 가치 활동에는 이제 환경을 보호한달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완수하는 것 등, 주주의 이제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익, 넓게는 환경 문제까지 이제 고려하는 이제 그런 기업을 뜻하는 것들이죠. 일반 이제 기업처럼 회사와 주주의 이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제 운영된다는 점은 같지만은 어, 동시에 이제 기업 경영의 책임성이랄지 투명성 이러한 것들을 회사 운영 방침에 이제 명기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도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베네핏 기업은 이제 회사 이익과 이제 공공 이익을 이제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고 베네핏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기업이 사회적 공익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주주 이익에 이제 다소 반하는 결정을 내려도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인건비가 다소 비싼 지역 주민을 채용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들, 원자재를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활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는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 이제 기업 경영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경영자들은 이제 사회적 책임을 소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핏 기업은 이제 정부나 NGO 그룹보다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기업의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이제 주역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착상,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핏 기업이 되려면은 사회적 공익 실현을 어, 이런 것들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침을 회사 경영에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고 기업은 이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관리자를 통해서 공익과 이익을 모두 이게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기업에 이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주주나 그다음에 기업 외부에 이렇게 알려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그 베네핏 기업이 되는 것은 좀 기업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좀 확산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고객들이 대부분이 이제 고객 광고나 문구를 이제 액면 그대로 믿는 소비자들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케팅들은 뭐 틀렸다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러한 제품이랄지 서비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선전을 하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데 베네핏 기업 인증 마크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 또는 연구 결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핏 기업의 목적은 정리하자면은 사회 및 환경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재를 만드는 것들이고
책임은 이제 근로자랄지 공동체, 환경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확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성 면에서는 이제 신뢰성이 있고 투명한 제3자가 기준의 전반적인 사회적 또는 환경적 성과를 국민에게 매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보고서에 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핏 기업과 이제 사회적 기업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은 두 기업 모두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은 또 목표와 그 방식에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NLP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윤 위주의 이제 기업과는 달리 사회에 미치는 간접적인 이제 포함을 해서 총체적인 이제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이제 기업 모델을 뜻하는 것들이죠. 베네핏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환경 보호랄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이랄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해서 사회적 기업은 특정한 계층이랄지,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영리 비즈니스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제 조직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이제 기업들은 사회적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목표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제 베네핏 기업과 사회적 기업 모두 사회적 가치를 이제 중요시하지만은 이러한 접근 방식과 중점을 둔 부분에서 차이가 좀 약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핏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이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운영되고 사회적 기업은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네핏 기업과 사회적 기업 차이의 핵심 키워드는 학생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참고 자료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베네핏 기업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네핏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지라 믿고 자료 잠깐 보면은 뭐 CJ 회사들이죠. 비비고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올리브영, 핍스 전부 CJ 계열사인데 뭐 40% 할인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티빙 무료 서비스 혜택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베네핏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기본에 대한 복지죠. 베네핏이라는 것은 이윤축을 할지 사회적 가치 활동으로서 이제 환경 보호를 할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들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때 이제 베네핏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고. 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기업의 존재 목적을 다시 쓰는 이제 비코프라는 입니다. 그래서 비코프라는 것은 이제 이윤에만 몰두하지 않고 베네핏에 이제 충실한 기업으로서 회사를 둘러싼 환경과 그다음에 사회를 두루 이제 고려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9년 기사인데, 어,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비컵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화장품 회사인 나트라나, 그다음에 다논, 그다음에 아웃도어 이제 브랜드인 파타고니아, 이런 기업들이 비컵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B컵 기업들은 다섯 가지 영역에 이제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지배구조랄지 기업 구성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경, 고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나 환경이나 책임성에 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런 인증을 받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환경이랄지 차이를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다른 기사를 한번 보면은 지난해 작년 22년도 이렇게 기사인데 지난해 이제 3,000개 기업이 B컵 인증에 도전을 했다. B컵을 인정받은 뒤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미국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비법 인증을 받게 되면은,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고서, 그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제 시가총액을 늘릴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신발업체인 올버즈나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업체 플랫폼인 코세라, 왕경업체인 와비파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이제 비법 인증은 2006년도 그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인 창업자 3명이 만든 이제 비영리 기업 비랩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창업과 매각을 통해 가지고 주주가 바뀌게 되면 이제 기업의 이제 미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경험하면서 좋은 기업의 이미지가 좀 바뀌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 이제 이런 계기에서 이런 비법 인증 제도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고 하여튼 이런 사회적 책임을 이제 수령하는 작업을 여기 비법 평가 기준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평가 기준을 보면 이제 2007년도에 비임팩트라는 평가 기준 BIA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지배구조랄지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고객이란 5가지 영역을 나눠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제 그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빨리 구축할 수 있고 록펠러 재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BI 효과를 그 평가하는데 자금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평가 절차는 BI 검사에서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만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B급 인증을 받게 되면은 관련 보고서를 B랩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되죠. 이제 오픈을 해야 되고 3년마다 이제 재인증 평가를 받아서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참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넷제로 ESG 경영과 관련된 것들 여기서도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1919년도에 이제 비례 코리아가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기업과 관련된 이제 조언이랄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가지고서 인증팀을 이제 꾸려가지고서 어,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뭐 트리플렛이랄지 아이오니아 그다음에 캄포스 그다음에 닷 모아드림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B급 인증을 받았고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ESG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네핏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빅코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베네핏 같은 경우는 주식이랄지 유한회사 같은 기업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법인격 형태를 갖고 있는데 빅컵이라는 것은 이런 베네핏 기업 중에서 어떻습니까? 베네핏 기업에 충실한 기업들, 환경과 사회를 어, 두루 고려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빌립에서 주관하는 B급 인증을 아까 받아야 됩니다.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받고 사회나 환경성이나 책임성, 투명성 을 평가해서 200점 만점 중에서 880점 이상만 받으면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죠. 뭐 가능한 지역들을 쭉 이건 뭐 확인하시면 되고 역할, 비용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베네핏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들 선정해서 B급 인증을 하고 있다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책무성이랄지 투명성, 성과 달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소셜 벤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벤처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도전하고 이제 혁신하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혁신적이고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서 사회적 가치를 이제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이제 해결책을 제공하자는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 또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소셜 벤처는 이제 이익을 창출하지만은 상업적인 이제 벤처 같이 어, 주주들에게 이익을 이렇게 반환하는 대신에 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이익을 재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소셜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벤처의 이제 정의랄지 인권, 평등, 자유, 평화 등과 같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관이랄지 기업, 조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벤처는 개인 사업자랄지 영리를 이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고 비정부 기구랄지 청소년 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소셜 벤처로 이렇게 간주되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아쇼카 등그 사회적 혁신 지원 기관들은 사회적 서비스의 그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그다음에 실행한 정부 기관이랄지 지자체, 공무원도 사회적 기업 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소셜 벤처를 비영리랄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모델로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비영리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공익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외부 이렇게 파트너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반해서 하이브리드 비영리 같은 경우는 어, 제품 또는 이게 서비스 판매를 통해서 사업 비용을 조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소셜벤처와 관련된 간단한 자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인데 국내 소셜벤처 1500개 기사 활동하고 있다. 고용이랄지 환경, 사회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셜벤처는 기술성과 이제 혁신성을 부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죠. 창업기업은 66.4%, 업력 평균은 6.2년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있는 이 사회 문제는 일자리 이제 확대하는 것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들, 빈곤 감소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들, 지속 가능한 소비나 생산을 증진하는 것들, 교육과 관련된 것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들,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이랄지 R&D 사업 확장을 이런 데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고, 자원 순환일지 미세먼지 교육 격차 이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근로자는 뭐 16.1명 정도 되고 20, 30대가 한 45.7% 되니까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도 이렇게 고용 일자리를 늘리고 있고 평균 매출이 20.6억이면 뭐 그래도 네, 많네요. 음, 이런 뭐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소득 증대랄지 자원 선순환 이런 것들 장애인들 고용하는 문제랄지 순환자원, ESG와 관련 것들이죠. 슈퍼빈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재료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죠. 이런 소셜 벤처들이 많이 늘어가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셜 벤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기업, 이제 딜라이트인데 이건 대학교에서 그 경영학과 학생들이 만든 그런 소셜 벤처입니다. 그런 이런 이제 보청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노인들이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저렴하게 지원해 줄 수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 회사 소셜 벤처를 만들게 됐고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셜 벤처의 특징인데, 소셜 벤처는 이제 일반 벤처 기업과 다른 점이 이제 사회적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들이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렇다고 뭐 이윤 창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소셜 벤처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핵심은 아니죠. 그 대학생들이 만든 보청기 회사처럼 딜라이트처럼 이익은 이제 사회적 혜택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들이고 이러한 이제 소셜 벤처는 빈곤이랄지 불평등, 환경 파괴 이러한 문제들, 이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또 시행하게 되면 실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벤처 기업가 또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는 창조적이고 이제 혁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사업을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수익원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의 이제 목적과 운영 원리는 비슷한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정부의 인증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이제 설립 기준을 이제 부여받지는 않고 다양한 방식이나 형태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좀 사업하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와 이제 민간의 그 예비 사회적 기업가 발굴 지원 및 각종 교인들을 개최해서 이렇게 소셜벤처 창업을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밑에 있는 내용 잠깐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소셜 벤처 기업 사례인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단수 슈즈 같은 경우는 신발 한 컬러를 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한 컬러를 기부하는 이제 원포원 마케팅을 개발해가지고 신발이 없는 이제 아이들에게 신발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신발들을 더 개발 국가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외에도 이제 아랍인들하는 그런 기업은 어, 400여만 명에 이르는 이제 인도의 그 맹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안과병원인데, 이런 맹인들에게 이제 무료 시술을 이렇게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된 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약 한 3,200만 명이 이게 진료를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모션 디자인이라는 이런 기업도 있는데, 플라스틱과 볼트, 너트, 베어링으로 구성된 인공 관절, 자이프린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서 개발도상국에 이제 다리가 그 절단된 장애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지무브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랄지 노인들, 약자들의 이제 이동권을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뭐 장애인용 유모차랄지 뭐 휠체어, 그다음에 장애인용 화재시 대피 시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CG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해서 소셜 댓글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소셜 벤처와 관련된 그런 기업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벤처와 이제 소셜 벤처의 차이점인데 뭐 유사하지만은 그 자체가 틀리다고 했죠. 벤처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소수의 기업가가 기술 혁신이나 아이디어를 창업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 기업인 반면에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소수 기업가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해가지고 설립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벤처는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에는 많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겠죠. 성공하게 되면은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위험 부담 굉장히 높지만은 성공할 경우에는 사회적 높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기업가들에 의해서 전통적 기업의 이제 대안의 모델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목적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될 그런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창의적인 기업가에 의해서 주도하는 사회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도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전통적 사회 복지와 대한기업의 이제 새로운 경영 모델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둘 다 뭐 벤처와 소셜 벤처 모두 지시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형 기업으로서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투자 중심 자금도 중요하고 투명의 경영선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와 소셜 벤처의 차이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소셜 벤처를 간단히 이제 요약해 드리면은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 플러스 혁신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사회랄지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죠. 인간의 이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랄지 인권이 보호되는 것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그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활성화랄지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경제활동의 이익을 통해 가지고서 지역사회 경제에 공헌하는 것들, 환경은 이제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 유지하는 것들, 그 외에 이제 사회 이제 공동체 이익 실현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CS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경제적이나 사회적 조건을 이제 개선하면서 동시에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련의 기업 정책이랄지 경영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버드의 그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하고 FSG의 이제 공동 창업자인 마크 알 프레이머가 2006년도 12월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전략과 사회에서 경쟁 우위와 CSR 간의 연결이라는 그러한 그 논문 주제를 가지고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 이 내용이 이제 2011년도 1월에 발표한 공유 가치를 창출하라는 이런 내용을 시켜서 좀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을 시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CSV의 등장에는 이제 급속하게 이제 글로벌 또는 네트워크 돼가는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 비즈니스 사회와 이제 관계성 변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기업이 이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의 사회 및 환경의 가치를 희생하는 것들. 우리가 인간이 편리한 만큼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트레이드 오프죠. 트레이드 오프, 이율 배반. 어느 한쪽이 좋아지면 어느 한쪽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성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 신흥국과 선진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선진국들
거기서 이렇게 환경 규제랄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흥경제국은 난색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은 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이제 외부 불경제라는 것들이죠. 외부 불경제. 어, 이런 외부 불경제가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물이랄지 공기나 희소식물 이런 것들이 사회나 환경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공유 자원인데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일개 기업이 다 오염시키는 것들이죠. 어, 그리고 또 독점적으로 착취해버리고 이런 생각이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게 환경에 관련된 것들, 자연에 관계된 것들은 이제 이건 누구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와 이제 사회의 관계성에서 기업이 창출해내는 이제 경제적 가치와 그다음에 지역의 이제 사회나 환경 가치 이런 거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 내지는 또는 이제 사회 환경 가치의 외부 불경제라는 이제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사회에 대한 폐해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이건 뭐 부차적인 산물이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이제 이런 사고들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코스트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게 항상 최소화를 이제 요구하는 전제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보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좀 심각한 경제 침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CSR의 실천이 기업 가치로 연결되는가? 이런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의 목소리도 생기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기업의 음?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늘어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줄어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 이윤이 감소되면 CSR도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이제 의문의 목소리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단순한 이제 공정거래 이제 어, 그러니까 적정 가격으로 공급자로부터 이제 매수하는 것들이죠. 기업의 이제 코스트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적정 가격으로 공급자를 매수하는 게 아니고 공급자들에게 이제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 농장 같은 경우는 씨앗 좋은 씨앗도 제공하고 그런 파종 방법도 알려주고 키우는 방법도 알려주고 처음부터 아예 관여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좀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들, 공유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와 CSV 공유 가치 창출을 어,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이제 코스트 부담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개념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게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매출액의 한 1% 정도를 사회 공헌 사업에게 쓰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말이 되면 이제 어려운 가정복지랄지 뭐 저소득층 연탄을 기부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코로나 때는 또 방역 물품 같은 것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한 우리나라 대기업들 한 1% 정도 사회 공헌 사업에 쓰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제한이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공정무역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커피보다 보통 한 10% 정도 비싸게 이게 구매해 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현지 농부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양질의 원재료를 다량으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국적 식품회사인 네슬레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의 이제 코코아 생산이랄지 인도에서 이제 우유 생산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이제 새로운 품종이랄지 농사짓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기술 이런 것들을 현지 농부들에게 다 전파하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 농부들의 수입이 약 한 300% 정도 늘어나게 되고 네슬레 입장에서는 또 양질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혁신 이런 것들이 CSV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적인 CSV의 이제 조건은 기업이 이제 이상적인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충족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제품과 시장에 대한 그런 개구상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가치사슬의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들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인 그 제품과 시장에 대한 재구상인데 기업은 이제 시장에 대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를 이제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랄지 이제 이런 혜택 등을 어, 알아내어서 상품이랄지 시장을 다시 재인식하는 것들이죠. 인식하는 것들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문제와 위기에 기반한 이제 사회의 니즈는 이제 꾸준히 이제 확대되어 나가고 있지만은 정작 이제 기업들은 이제 전통적인 그 이익 창출에 그런 이제 원천에만 이렇게 집착해 와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과 판매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양적 성장에만 이게 치중해 왔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이제 제품이랄지 아니면 뭐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고객에게 긍정적인가,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인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것들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사회랄지 그런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이익을 창출하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제품과 시장에 대한 개구사하는 것들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구상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인데 기업은 이제 필수 천연자원에 대해서 이제 집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경제와 이제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자원 투입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자원의 그 분배 양과 질, 그다음에 비용 및 신뢰 등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사슬에 이제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치 사슬의 이제 생산성을 재정의하는 것들이죠. 가치 사슬의 생산성을 다 정의하는 것들로 기업의 이제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이제 건강한 거랄지, 건강이랄지, 안전, 에너지, 뭐 상생,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사회적 이슈들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제 외부 효과라고 여겨왔던 이러한 이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요인들을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은 비즈니스 그 가치사슬 안에서 이러한 이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해결 가능한 요인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공유가치 창출에 이제 기회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사용이랄지 운송이나 뭐 자원 사용하는 것들, 구매하는 것들, 유통, 직원들의 그 생산성, 이런 것들의 이제 사회 및 그 환경적 영향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각 그 가치사슬 단계마다 생산성을 다시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 가치사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를 높이는 이제 기술과 그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개선할 경우 비용을 좀 절감하고 자원을 이렇게 전력하게 함으로써
공유 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이제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자들에게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한다거나 협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좀 압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죠. 공급자들에게 협상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공급자에게 아웃소싱하는 것들. 뭐 미국도 뭐 대부분 기업들이 인건비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많이 아웃소싱을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재 뭐 동남아시아, 중국 이쪽에 많이 아웃소싱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어, 이제는 이제 지역 공급자의 이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이제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이제 고용 창출, 고용을 창출하는 것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지,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것들, 이러한 이제 비즈니스에도 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들인데 기업은 이제 사회와 동떨어져서 혼자 영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이제 믿을 만한 그 지역 공급업체랄지 도로와 같은 이제 통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 두 가지 전략은 이제 제품과 이제 시장에 대한 재구상이나 시사슬에 대해서 이제 생산성을 재정의하는 것들 이런 이제 두 가지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제 지역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일 기업의 그냥 노력만으로 CSV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의 이제 경영 성과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협력 업체랄지,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민 사회, 그다음에 기관, 뭐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과 이렇게 클러스터를 좀 구축을 해가지고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겠죠. 이런 이제 클러스터 조성은 기업의 이제 생산성이랄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정하고 아니면 이제 투명한 시장에 대한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공급자와 좀 지속적인 어,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 이제 시민들의 이제 소득과 구매력을 좀 향상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긍정적인 경제랄지 이제 사회적 선순환 구조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에는 이제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학교랄지 아니면 이제 비영리 기구, 뭐 노동조합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그 지역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이제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을 또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극대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얘는 이제 뭐 지역의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들은 아까 네슬레 그 커피 농장에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들 농부들에게 대해서 뭐 기술을 지원한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품질을 향상하고 동시에 이제 브랜드 관리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가치 창출은 이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진 후에 기업이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 자체가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 예. 기업이 사회 공헌 활동을 돈을 벌고 나서 사회 공헌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얻는달지 비즈니스에 이제 기회를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개선을 시키는 동시에 사업에 이제 사업에 대해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여튼 뭐 기업 정책이랄지 경영 활동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하여튼 기업의 그 자선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서 그 현재 그 경제 체제가 지닌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뭐 CSR 3.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SV를. 그리고 또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 사회적인 혁신이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의 이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이것은 이제 그 FSEG에서 이제 2011년도 9월에 발표한 그 CSV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10가지 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성격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이제 4가지로 이렇게 그랬는데, 비전과 전략과 실행과 성과 해가지고서 상위 카테고리로 이제 4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전에 해당되는 단계인데, 이제 이거 비전 통합이죠. 그래서 기업이 그 CSV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이제 명확한 CSV의 이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자랄지 이사회나 임직원 등 이런 이제 상위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그 CSV에 대한 의지랄지 그런 이제 통합적인 이제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통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략에 이제 해당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이슈를 선정한달지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이제 단계죠. 기업이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제 포지셔닝이랄지 환경, 역량, 비용 편익, 성장 가능성 이런 이제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호한 이제 구호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수치와 이제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목표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명확한 목표가 이제 부과되어야지만 세부적인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내부나 이제 외부의 책임감을 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단계에서는 이슈를 선정하는 것들, 목표를 선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실행하는 단계인데 자산을 활용하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통합 관리하는 것들,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이제 기업 내 현금이랄지 뭐 상품, 서비스, 뭐 인력, 사회적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을 등에 대해서 이제 자산을 토대로 해서 이제 CSV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CSR 내에서 이제 사회공헌팀이랄지 지속 가능 경영 부서만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CSV에서는 이제 사내 다양한 부서, 그다음에 임직원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의 문화랄지 이런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한번 말씀드리면은 CSR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팀이랄지 지속가능 경영 부서에서만 이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은 CSV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서에서 참여해야 되고 임직원들까지도 여기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기업 문화랄지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외부의 다양한 파트너grup과 효율적으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CSR 내에서 하는 그런 사회 공헌팀이 이루어지는 것들과 CSV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과에 이제 해당하는 단계인데 이제 결과를 특정하는 것들, 이제 학습 루프나 특정하는 것들, 의사소통 이런 것들인데 그 이제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의 이제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교훈을 좀 습득한 이제 그런 교훈을 다시 시스템에 이제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확대해 가지고 공유 가치를 좀 극대화해야 됩니다.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축적한 데이터랄지 이제 결과, 것들을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 위에
다양한 수단이랄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내부나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데이터, 결과 이런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CSV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해당 부서에서만 CSR처럼 하는 게 아니고 CSV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기업은 소비자도 외면한다는 그 MBC 뉴스 자료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인권적인 정부나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익보다는 환경 문제와 사회적 문제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가 이제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요. 남상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1996년 일당 60센트에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는 10대 파키스탄 소년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나이키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2012년과 13년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의류공장 화재와 붕괴 사고가 계속 나면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কোনো সমস্যা নাই যে 8:40 বাজে এমনি বিল্ডিং দাইবা গেছে নিচের দিকে আমরা যে মেশিন দিয়ে উঠবো সেই শক্তিটা আমরা পাই নাই নিচের দিকে দাইবা গেছে. 소비자들이 분노했고 세계적인 의류기업 H&M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나이키와 H&M 두 기업은 지금 인권에 가장 민감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장 지역은 중국 중앙정부의 잔혹한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두 거대 기업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ESG, 이 세 글자에 가장 민감합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입니다. 이제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연기금 같은 거대 투자자들까지 이런 압력에 가세했습니다. 9천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지난해 1월 주요 기업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ESG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nd all companies better be prepared for this. And if they're not, they are going to be a poorly performing company. 네덜란드 연기금은 포스코에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앞으로 기금을 투자할 때 ESG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국 정부도 나섰습니다. 독일은 기업이 인권과 환경보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비슷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기업 활동 내에서 환경이나 인권, 노동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도록 공급망 관리를 일단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해 ESG 관련 투자 규모는 40조 달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돈도 못 버는 시대가 MBC 그 기사 자료에서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비윤리적인 기업, 그다음에 이제 ESG를 실천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CSR과 이제 CSV의 차별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이 이제 선행을 통하여 이롭게 한다는 이제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 CSR은 공유가치 창출과는 좀 다르죠. 공유가치 창출의 이제 공동 저자인 이제 마크 크레이머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념 간의 차이점은 CSV는 이제 가치 창출을 하는 반면에 CSR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에 관련된 이런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이제 CSR의 이제 새로운 확장 형태 또는 이제 공유 가치 중
어느 것이든 간에 이제 CSV는 이전에 CSR 활동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CSR과 CSV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제 비즈니스 연계에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CSR은 이제 시민의식과 자선활동을 동기로 가지고 있고, 기업의 이제 가치 사실상에 존재하는 사회 문제랄지, 또 이제 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CSR은 이제 예산 편성은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활동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수익 자체가 줄어들면은 CSR에 투자하는 금액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하여튼 뭐 CSR이 이제 가지는 중요성이 이제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이 외부적으로 부여된 사회와 이제 환경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이제 추가로 지불하거나 사업상 이제 제한을 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죠. 그러나 CSV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윤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내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통합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CSR과 CSV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제 비용으로 인식되는 이제 CSR과 다르게 이제 CSV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제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이제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제 경쟁 우위를 위해서 이러한 기회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CSV를 위해서는 이제 기업의 이제 본인의 전략을 이제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조직과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크 크레머 그 논문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동무역의 사례를 통해서 CSR과 CSV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가난한 농부가 이제 재배한 농작물에 대값을 퍼주는 이런 공정무역은 CSR 관점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선행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 파일을 재분배한다는 데 이제 그치는 것들이고 CSV 같은 경우는 농법을 개선하고 농부를 위해서 지역과 협력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농부들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량도 좀 늘리고 품질, 좀 퀄리티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수록 도와주는 이런 행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R 이제 제 정립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기업과 아니라 사회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 게 CSV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가 아니라 성숙해짐에 따라 가지고 전통적인 이제 CSR 한계를 인식하고 이거로부터 이제 탈출해서 벗어나 가지고 경제와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장 전략을 재구성하고 추진하는 거야말로 이제 기업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박스에 보면 이제 CSR과 CSV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앞서서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형 같은 경우는 CSR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CSV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넘어서 경제적인 가치랄지 사회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고 핵심 개념은 지속 가능성이랄지 사회 공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반면에 CSV 같은 경우는 기업과 이제 지역 공동체의 상생 가치를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죠. 품질도 올릴 수 있고 생산량도 올릴 수 있고 국민들은 재배량, 수확량도 올릴 수 있고 서로 상생하는 이런 개념이고 사회 공헌에 대한 인식도 CSR 같은 경우는 이익 창출과는 무관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활동이죠. 기업이 내가 이제 당신들로부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을 사회에 환원해서 도와주겠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쓴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해서 이제 CSV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국가를 투자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들이죠. 처음 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공헌 활동 선정 과정에서도 CSR은 환경 규제 등 이제 외부 압력에서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설정됐지만은 CSV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상황에 맞게 이제 주체적으로 모든 예산과 기업의 임원까지 모두 참여하고 모든 부서가 참여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CSV는 이제 경쟁이 심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이 이제 살아남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CSR을 이제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R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이제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선행을 이제 베풀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좀 기업 이미지랄지 평판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하는 것들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둔 반면에 CSV라는 것은 이제 수익 극대화라는 이제 경쟁 세계에서 비용 대비 경제적으로 사회적 편익을 모두 이제 창출하는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둔다는 것이 좀 특징일 수 있고 CSV는 이제 외부 요인에 이끌리거나 CSR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무 예산의 제약을 떠나가지고 내부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이제 호평을 받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티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CSV가 이제 CS가 다른 사례 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단 공정무역이라는 것들은 뭐 공정무역 커피를 이제 일반 커피보다 보통 한 10% 정도 비싸게 사주는 게 이제 구매해 주는 거에 이게 전형적인 CSR 활동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부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랄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CSV가 나온 것들이고 네슬레 사례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아프리카에 이제 그 코코아 생산이랄지 인도에서 이제 우유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이제 네슬레가 적용을 한 것들인데 새로운 품종을 갖다 주고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가공 기술 등을 가르쳐 주고 이런 것들 현지 농부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농부들의 수입이 이제 300%가량 늘어나고 네슬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새로운 품종과 농사짓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양질의 이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둘 다 이제 윈윈하는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CSV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신문 기사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와 관련된 이제 아동 노동 착취 사례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녕, 난 10살 마실라라고 해. 너 혹시 초콜릿 좋아하니? 그럼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나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 내가 사는 곳에는 초콜릿의 원재료가 되는 카카오를 재배하는 농장이 엄청 많아. 나는 어릴 때부터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했어. 우리 농장은 열매를 재배하는 것부터 씨앗 발효, 건조까지 모든 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서 늘 일손이 부족했거든. 나는 매일 20kg가 넘는 카카오 자루들을 옮기고 벌레들이 카카오 열매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농약과 살충제를 뿌려야 했어. 또 카카오를 수확할 때에는 마체테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너무 무겁고 날카로워서 칼에 베이거나 다치는 경우도 많았어. 하지만 사람들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카카오 농장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 그럴수록 나처럼 어린아이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어. 어떤 때는 나보다 어린아이들이 일을 하러 우리 농장으로 끌려오는 경우도 많았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초콜릿 회사들이 우리가 키운 카카오 열매를 아주 싼 가격에 사가기 때문이었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족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였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어. 엄마가 알려주셨는데 공정무역이라는 거래.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좀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주는 무역을 말해. 공정무역으로 초콜릿 회사가 카카오 열매를 정당한 가격에 사가게 된 덕분에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
나와 내 친구들과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고 정당한 교육을 받게 해주지. 이제 우리 모두 다치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다니지 못했던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어. 이게 다 공장무역 덕분이야. 동영상에 봤듯이 이제 카카오 농장에 이제 아동 노동들 이제 착취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CSR 개념이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반해서 이제 CSV 같은 경우는 사회적이랄지 환경적 가치를 통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할지, 인권에 문제되는 것들, 환경에 문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구매해주지 않는 것들이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CSV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CSV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내 기업에서 이제 CJ 그룹이 좀 추진을 하고 있죠. CJ 같은 경우는 식품이랄지 엔터테인먼트랄지 미디어, 유통 등 이제 계열사별로 그 사업 특성에 맞는 이제 CSV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2015년 말부터 그 CSV 전담 부서인 사회공헌 추진단 부서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CJ에서는 그 CSV 행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J 쇼핑 같은 경우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제품들을 외국 소비자에게 이제 소개하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해가지고 베트남에 이제 베트남 농가의 그 안정적인 수익 증대랄지 그 자생력을 이제 강화하는 그 CSV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러스트릭 같은 경우도 그 사업 계획을 이제 CSV 분양과 관련과 해가지고서 전력이랄지 연료비, 그다음에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분양하고 추진하고 있고, GE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분야의 이제 컨설팅 기업인 이제 그린우드 기업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GE의 이제 제품들을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형으로 이렇게 수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창출 행위를 이제 프레임워크를 나눠가지고, 세로 축에는 사회적 가치 제한과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 제한을 했고, 가로 축에는 이제 확장된 이제 시스템의 유지랄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새로운 균형의 창출이냐, 지속적으로 가는 거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네 가지 개념을 이렇게 나눴는데, 사회적 가치 제한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들은 이제 베네핏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볼 수 있고, 경제적 가치 제한을 한 것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랄지 공유 가치 창출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이렇게 제작한 동영상인데, 이 영상으로서 한번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용어들 정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은 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국가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이 대표적이었죠. 또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은 시민사회단체가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들의 노력만으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스레 시장의 영역, 즉 기업 역시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오늘 영상에서 CSR부터 SV와 ESG까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CSR은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에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웬이 1953년 자신의 책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적과 가치에 알맞게 기업가들의 의사결정을 해서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에 옮기는 의무라는 말을 하며 그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아치케롤이라는 경영학자가 1991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경제적 책임인데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2단계는 오늘날의 준법 경영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안전한 제품 생산과 투명한 회계 운영이 이에 속하죠. 3단계는 법적 규제보다 더 넓은 테두리에서 환경과 사회에 이롭도록 도덕적 규율을 준수하는 윤리적 책임. 마지막으로 4단계는 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사회공헌, 즉 자선적 책임입니다. CSR이 기업의 책임 단계에 대한 구분이라면 기업의 역할을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별로 구분한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현 세대가 생태계의 보존과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경제의 성장과 포용적인 사회 발전, 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를 지나며 기업들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이행하며 사회와 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받기 시작했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었죠.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ESG는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보호 수준,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거버넌스의 건전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재무적 요소를 잘 관리하는 기업일수록 장기적인 재무 성과도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재무적 요소들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라기보다는 앞서 다룬 지속가능 경영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2005년 국제금융공사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후 같은 해 발간된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보고서를 거쳐서 2006년 유엔 책임투자 원칙이 결성된 이래로 현재까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ESG 투자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ESG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자신들의 객관적인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팬데믹에서 직원들과 협력사의 건강이 보장되는지, 다양성을 고려한 이사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자연스레 이러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이슈 역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CSR, 지속가능성, ESG가 기업 경영 전반에 관련된 개념이라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즉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한 개념들도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중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기업인데요. 각각 임팩트와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지만 공통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ESG와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측정 결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가령 공기오염은 사람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에서 공기 중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정화하는 필터를 개발한다면 아마 오염물질이 많은 산업 현장과 도심 주요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생활 공간의 공기가 깨끗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유병률이 감소할 수 있겠죠.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와 마이클 크레이머는 이러한 기업이 당면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는 흐름을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만약 기업이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면 오랜 기간 사회와 공존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정리해봅시다. 자본시장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 자신들의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종 평가 지표를 참고해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죠. 하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활동들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 전략의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는지 여부가 ESG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환경과 사회의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관련 성과 역시 함께 창출하는 기업들의 시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참고자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날 이제 세계적으로 ESG가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환경 보호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앞장서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 보호가 아닌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제 그린워싱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 그린워싱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린워싱들이 이제 상충 효과를 감추는 것들, 일부 이제 친환경적인 일부 속성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환경, 친환경인 것처럼 숨기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데도 상표에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 주장하는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무관한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들, 상품과 무관한 내용 것들, 친환경 사진을 자연을 배경으로 한달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취득되지 않은 그런 인증되지 않은 마크를 이렇게 도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유사 이미지를 부착해가지고 이제 공인 인증 마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다 한번 사례를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그 환경을 따는 그린과 이제 신는다는 뜻의 이제 워싱을 이제 합친 말로 기업이 이제 실제로 그 환경에 이제 이롭지 않은 자사 제품을 환경에 이제 이로운 것처럼 홍보해가지고서 이익을 얻는 이제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들이죠. 환경을 위하는 척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장 환경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에코백이나 텀블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텀블러 같은 경우는 유리로 만들어진 텀블러 같은 경우는 최소 15번 이상을 사용해야 오염을 줄일 수 있고, 플라스틱 텀블러 같은 경우는 최소한 17번, 그다음에 이제 세라믹 텀블러 같은 경우는 39번을 사용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만큼 이렇게 세척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팩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복원할 때 많이 쓰고 있는데, 에코팩도 이제 비닐봉지보다 좀 친환경적이려면은 최소한 131일 이상을 사용해야 이게 에코팩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대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워싱에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 EU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에코라벨 제도 이렇게 법을 규정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영국의 그 경제시장청에서 친환경 규정 지침을 이렇게 발표해서 규정을 두고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렇게 참고 자료를 보여드린 게 우리 학생들이 더 이해가 있게 쉬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이제 기사 이렇게 자료인데, 그냥 툭 하면 친환경이라는 10개 기업 중 5개는 이제 그린워싱이 최악의 5곳 선정했는데, 이거 기아 자동차의 이제 스포티지죠. 이게 내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연 속에 넣어가지고서 이게 친환경차, 전기차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게 광고를 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 업종별로 보면은 정유, 화학, 에너지 업종이 가장 그린워싱이 많은 걸로 나타났고, 건설, 기재, 자재, 금융업들, 쇼핑, 레저, 식음료, 생활용품, 자동차, 반도체, 이러한 기업 순으로 이렇게 쭉 그린워싱 게시물이 이렇게 총 650개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남용하는 게 이제 자연적인 이미지를 남용하는 것들, 책임 전가하는 것들 나왔고, 그다음에 아이시스에서 한 황제 펭귄이랄지 바다 표범, 해달, 위기종에 해놓고 환경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이미지 남용으로 이제 이렇게 최악의 기업 2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삼성 스토어 녹색 혁신 과장 사례. 정부 친환경 마크가 아닌 자기 자사 마크를 이렇게 사용한 것들. 이런 기업들이 있고. 실제로는 친환경과 별 상관이 없는데도 마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어떤지 한 환경단체가 기업들의 SNS 계정을 조사해 봤는데요. 10곳 중에 4곳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김하늘 씨. 최근 환경단체 그린워싱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김 씨는 한 아이스크림 회사 광고에서 그린워싱을 찾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내용은 없이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어서.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399개 기업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조사한 결과 165곳 기업이 그린워싱 게시물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41%입니다. 시민들이 꼽은 최악의 그린워싱은 한 음료회사의 생수 광고입니다. 페트병 라벨에 보호 대상인 해양동물 그림을 넣어 홍보하면서 정작 페트병이 일으키는 해양오염 정보는 누락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업체는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였으며 수익금 일부를 해양생물 보호활동 지원에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가전업체는 자사가 만든 마크를 마치 친환경 인증처럼 광고에 활용해 최악의 그린워싱 2위에 꼽혔습니다. 충분히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을 속였던 게 굉장히 괘씸하고. 가장 흔한 그린워싱은 야생동물이나 숲 같은 자연 이미지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51%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정유, 화학, 에너지 기업들의 그린워싱도 많았습니다. 그린워싱은 지난 3년 동안 5천 건 가까이 적발됐지만 99.8%는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습니다. 실질적 규제도 시급하지만 기업들이 어떤 친환경 활동을 했는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ESG 공시 관련된 내용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논의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56%는 의무화를 1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다국적 기업 감시 단체 이제 코퍼츠에서 매년 4월 20일 지구의 날에 이제 그린워싱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포드 자동차랄지, 그다음에 에어컨 회사들이 열섬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지구가 시원해진다는 이런 광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되고,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음료 회사랄지, 전자 회사랄지 이런 회사들도 그린워싱에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었죠. 네, 그린워싱 사례들은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디젤 엔진 차량에 배기가스를 조작해가지고 친환경 자동차라고 이렇게 홍보했으나 실제로 이제 환경규제 위반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케아가 친환경 목재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불법 채취된 목재를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죠. 이게 한번 만들어서 그 해 지나면 입고 다 버려지니까 이게 쓰레기로 나와가지고서 이게 폐기물이 굉장히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환경 오염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패션이 이게 이제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네슬레도 여기에 해당이 됐었고, 그다음에 BP 회사의 그 석유 유출 사고 문제랄지 코카콜라나,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 체인점 이제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멘트 업계에서 이게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이런 것들이 친환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오염도가 굉장히 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쓰레기산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8년이었죠.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로 국내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몰래 버려진 방치 쓰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쓰레기산 지금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처리하는데 7년 넘게 걸릴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년 8개월 만에 모두 치워진 겁니다. 20만 톤이 넘는 그 많던 쓰레기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종 폐기물들입니다. 4년 전 의성 쓰레기산도 절반이 이렇게 전국의 시멘트 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레기를 들여올까요? 기존에 쓰던 유연탄을 대신에 연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엔 폐기물을 비싼 돈 주고 사와야 했지만 4년 전 쓰레기 대란을 전후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폐기물 업체들로부터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이게 시멘트 업체들의 큰 수입원이 된 겁니다. 업계 최대 규모인 쌍용 C&E의 경우 건설 경기 둔화로 시멘트 매출이 4년 사이 15%나 급감했는데 같은 기간 쓰레기 반입 매출은 3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며 상까지 받았죠. 공해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건데요.
쌍용은 2030년부터 이제까지 써온 유연탄 연료를 폐기물 등으로 100%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를 태워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은 정말 친환경일까요?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태우는 기존 소각장과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용량의 쓰레기를 태울 때 일반 소각장보다 시멘트 연료를 태우는 소성로에서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16배나 더 나왔는데요. 왜 그럴까요? 시멘트 소성로는 1500도 정도에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1500도 정도 되면 그 생성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량이 일반 소각장에 비해 5배 넘게 느슨한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업계는 매년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어가며 공장을 돌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 이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 제품은 어떨까요? 현재 시멘트 제품의 성분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유가크롬 함량은 업계 자율 준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방식이 다른 유럽식 시험법으로 측정해보니까 국내 시멘트 제품 3개에서 유가크롬 검출량이 EU 기준치를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4.5배 이상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유가크롬이. 예? 1급 발암물질이. 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환경부는 업계 자율 기준을 넘어 시멘트 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인간이 벌어진 이 쓰레기 문제 참 심각합니다. 기업들이 ESG 경영을 보여주식이 아닌 실제로 기업 운영에 좀 하루빨리 실질적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이나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80년대 이제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 이제 사회에 대한 그 지원 축소에 따라서 이제 일부 비영리기관의 이제 자금 확보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고, 사회적 책임의 예는 이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랄지,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회적 목적 추구랄지,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 등을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수익에, 그 기업 수익에 사회적 목적 재투자하는 것들, 다시 투자하는 것들과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제 창출되는 이익을 사업 자체나, 지역 공동체에 이게 투자하거나 사회적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은 경제나 환경, 사회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서 지속 가능한 기업의 가치를 증진하려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은 이제 CSR 경영을 통해 가지고 생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이랄지 수익을 좀 향상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부터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사회 영향력을 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이 좀 이제 내부 역량이랄지 외부 경쟁력,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 동영상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정의인데, OECD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사회와 공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직원, 가족, 지역, 사회 전체와 협력해서 지속 가능 발전함에 이제 기여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의 의지이다 이야기를 했고, 학자들 중에서 이제 존스는 기업이 이제 자신의 주주들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노조와의 이제 단체 협약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의무를 다하는 것들 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홉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이제 이해 관계자들을 윤리적 또는 이제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제 수용할 만한 방식으로 그 이해 관계자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경제적 책임을 이렇게 초발하는 것들이고, 이런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기업 내부나 외부에게 존재한다고 했고, 사회적 책임의 이제 강의 목적은 이제 기업의 이익을 함께 하면서 기업 내외의 그 이해관계자들과 삶의 질을 더 높게 향상시키는 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하여튼 뭐 자발적이랄지 이해관계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뭐 학자들의 관련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정의는 뭐 거의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 회장님, 저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팥두기 그렇게 본다고 있습니다. 왜요? 고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속을 통한 경영 승계, 사회적 공헌도 그렇고, 가축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젊은 사람들이 뭐 아주 선망하는 그런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거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서 세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오뚜기가 뭐 가뚜기인 이유는 뭐 영상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이제 사회적 책임 활동에 중요성이 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고,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 타원이랄지 환경적 타원, 이해 관계자들과의 그런 문제, 그다음에 자발적인 기업 스스로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사회적 환원 타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